네, 시작하시죠. 네. 지난주에 생각보다 그 AI한테 그 PPT를 요청을 했는데 페이지 수만 60페이지가 나와서 그 60페이지 중에서도 첫 페이지는 제가 직접 짜서 이제 이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 어 시간이 부족해서 말로만 표현했던 거를 이번 시간에는 제 그림으로 그려드렸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진행하지 못했던 내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 장 한 두세 장 정도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배워온 게 아니라 학교가 아닌 이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그다음에 혼자 공부했던 내용이 이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좀, 좀 난잡한 그림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 그림도 이 그림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로 지난 시간에 그 17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1장부터 15장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도 지난 시간에 AI한테 부탁을 해서 15장 조금, 그다음에 16장은 배우지 않았지만 16장 그 자기 복제와 네, 자기 공식 조금 해가지고 약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장부터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부가 1장부터 9장이었죠. 일장부터 9장이 첫 번째 앱뉴 수수께끼, 그 다음에 PQ 하이픈 체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베델의 불안정성 정리를 이해하기 위한 도입부, 그러니까 예습을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TNT하고, 그 다음에 그 12장인가요? 13장, 성 박사님이 해주셨던 그 비루프. TNT와 이 비르프가 이 베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는 구조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참의 공간이 증명 공간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기존 체계 안에서 이 기존 체계의 불안전성을 발견하는 게 이 명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불교에서 나왔던 선문답형 이 내용이 자연스러워 동치가 일대일로 대응이 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수학으로 참이지만 증명 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는 걸 숫자, 덧셈과 곱셈으로 표현한 게 베델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나오는 게 1장부터 9장이에요. 그 뒤에 10장부터는 이제 제가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데 컴퓨터 체계하고 뇌과학을 그때 10장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충이 맨 바닥의 충이부터 맨 상위 충이까지 그러니까 중간 충이도 있었고 그거를 쭉 설명한 내용이 10장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이 내용이 불안정성 지형이 확장이 되면서 뭐 수리 논리학 뭐 뭔지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물리, 생물,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 체계와 그다음에 양자역학 그다음에 기후학 그 교수님 항상 말씀하신 기후학과 언어.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분자스포 생물학까지 확장이 되면서 기술층으로 쭉 설명을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앨런 튜링이 괴델의 불안정성을 어 컴퓨터 계산기를 만들어서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와서 어 계산이 가능한지, 계산이 불가능한지의 이 경계를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확장이 되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호프스테터가 전망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인간의 뇌 구조하고 비교를 해서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 어떻게 또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17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론에 보면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렇게 원소로 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RNA, DNA로 발현이 돼서 생명체가 되어 있는가가 이 책의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요즘에는 DNA보다 RNA가 더 각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RNA를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네, GB의 그 목적을 보면 그 네, 원소들이라는 게 이제 네. 그 구성 어떤 그 물질들. 재료들, 네, 재료들이나 아니면은 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 그 형식 네, 체계들, 맞습니다. 형식 체계들이 그 지금 저런 어떤 RNA나 DNA는 어떻게 연결돼 있냐, 돼 있는 구조잖아요, 구조. 이렇게 그게 이제 저기 튜링의 계산기하고 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그렇죠. 그 지난번에 보면 매체의 형태로 이 DNA와 RNA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형식 체계들이 매체에 통해서 연결되고 그 결과가 이제 결국 어떻게 생명이 되었느냐 그를 설명하고 싶은 거군요. 이제 DNA, RNA 같은 경우는 매체보다는 이제 중간 단계 덩이짓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음, 인간이 기와 언어로 통해서 생물이나 물리학으로 매체로 이제 설명을 한 거겠죠. 그런 거 그래서 같네요. 네, 인간이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명으로 발화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게 보면 그 앞에 물질이라고 하는 원소들은 어느 정도 그 이게 형식 체계가 정해져 있고, 근데 RNA, DNA의 형식은 그 거기에 어떤 계산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구조화되는 방식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이나 네, 그 동물이나 뭐 다 똑같이 DNA 구조와 RNA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구조가 이제 어떻게 계속 되냐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생명의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 생기는 어떤 지금 신비함이 있잖아요. 아예 다른 모양의. 음, 근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구조는 다 같은 형식 체계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음, 어찌 보면은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2024년도에 네, 노벨 화학상이 AI가 네, 받았잖아요. 네, 네, 새로운 단백질을 네, AI가 만들어가지고 네, 그쵸. 예, 그래서 알파고들, 아마 네. 예, 아마 여튼 이건 매체는 아니고 여튼 중간 단계 아, 덩이짓기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얘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제가 생각한 요약본입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하나로 딱 정리가 딱 됐네요. 네. 물론 교수님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일단 들어가겠는데, 이 17장에 이제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투링과 그 다음에 처치하고 카테키스가 있는데, 앨런 투링은 들어봤는데, 이제 알론드 처치는 보니까 수학자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람다 계산법을 통해 가지고 아, 투링의 불완전성 원리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타르스키는 언어 철학자여서 언어로 베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언어로 증명했던 사람이라서 이 호스테프가 넣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증명했던 사람을 그래서 이 세 분 역사적으로 아무튼 이름을 알렸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도 두 분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튜링은 이제 말씀드렸었고 람다 계산법으로 튜링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은 계산 가능성 경계를 밝혔고 그 다음에 타르스키는 언어 안에서 참이라는 개념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증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드리면 베델은 제1과 2 불완전성의 정리를 두 가지를 논문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참이지만 증명 불가능한 문장의 전체. 그래서 우모성이 증명을 못하고 처치 같은 경우에는 람다 계산법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1차 논리 타당성 판정 절차는 없음. 그러니까 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음,
결정적 문제의 부정적인 해결. 이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 투닝은 그 계산 가능하느냐, 계산하지 못하느냐 그런 경계를 통해서 정지 문제, 그러니까 애플루프가 없다는 거, 음, 애플루프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지 여부 판단하는 기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결국 알고리즘의 한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타르스키는 진리 정의 불가능성 정의로 체계 내부에서 진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거는 참은 증명을 항상 초과한다. 라는 것을 언어로 증명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잠깐 더 요약을, 지난주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15장에서 나왔던 루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루카스가, 인간은 항상 기계보다 우월하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뇌와 기계의 그 비교 설명을 했었는데, 그 뇌와 기계를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두충이 그러니까 뇌에서는 뉴런과 최하의 형식 체계와 마음 최상의 체계가 두 개는 진짜 물리적으로 물리적이 아니라 진짜 리얼이고 서로 다른 눈높이라고 할 수 있고 규칙의 한계 그 뒤에 나오죠 에피멘스토의 그 크레타인의 거짓말쟁이의 좀 확장 버전인 그 이발사 이야기처럼 그 자기 자신이 어떤 규칙도 자기 자신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라마누잔의 그 신비로운 직관도 결국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른, 보이지 않는 계산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카스라는 철학자가 도전을 합니다. 베델의 정리가 있으니 기계는 반드시 사람에게 진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기계 이상이다라고, 그러니까 기계보다 인간 항상 우월하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어, 기계론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을 제출했고, 보니까 지난주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로즈 페누즈가 다음에 할 그 공부 내용이 그 실체 이르는 길을 만든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아요. 페노저 예, 노벨상에도 타시잖아요. 네. 네, 이 물리학자가 루카스의 이론을 확장해가지고 또 종교에 제승을 했다는 거 보면 여튼 뭐 중요한 인물인 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은 그 괴데르 정리는 인간 정신이 기계일 수 없음을 증명한다. 결국은 거꾸로 얘기한 거죠. 기계는 인간보다 우월할 수 없다. 인간이 기계보다 항상 우월하다는 거를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는 후프스테트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음,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임의의 형식 체계가 주어진다 하면 이 형식 체계는 괴데르 정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 형식 체계 내에서 GM이 존재하면 바깥에 있는 인간은 참임을 항상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기계도 아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보다 우월하다라고 표현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 루카스였습니다. 음, 근데 이 루카스의 주장이 지난주에 혼돈이 있었던 게 약간 지난주에는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는데 루카스의 주장은 이 기계, 형식 체계의 그 최하위 계층의 이 하위 계층의 레벨을 인간의 최상위의 계층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동형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범주의 오류이기 때문에 오류로서 어, 비교를 잘못한 것이다. 지난주에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적절하게 표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혹시 적절하게 표현됐나요? 혹시 이건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부연 설명 한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인간과 기계는 그 하위층과 층층이 이게 최상위층을 비교하게 되면 비슷한 동형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루카스라는 학자는 서로 다른 탑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범주의 오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교수님이 짧게 세 문장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메모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는데 쉬운 표정을
찾지를 못해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논쟁의 최종 판정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보면 어, 루카 루카스와 펜로즈와 호프스테터는 기계는 형식체계인가라고 동시에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기계에서는 설명 못하는 쥐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세 사람 학자는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카차에게 있는 인간이 이 쥐가 참임을 아는가에 대해서는 루카스와 펜로즈는 어, 기계보다 인간이 우월하기 때문에 안다고 얘기를 했지만 호프스테터는 안다 하지만 유한한 법인 내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안다라는 그것과 베델의 정리를 같은 층위에서 얘기해도 되는가? 루카스와 펜노즈는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호프스테터는 층위 혼동 아까쯤에 루카스의 설명이 기계의 층위하고 인간 층위를 혼동해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리고 임의의 M에 대해서 인간이 항상 GM을 아는가? 라는 것은 루카스와 페노즈는 그렇다. 그리고 오프세트는 아니다. 인간은 유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루카스와 페노즈는 마음은 기계보다 원리적으로 우월한가? 이게 항상 그렇다 얘기를 했고, 호프세터는 모르지만 루카스의 논증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뒤에 표현한 거 보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퀘스트가 약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루카스가 틀렸다는 것이 이게 아니라 이 논증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실패한 논증이라고 호피스터는 루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리지 못한 이제 에피메니데스의 신경기체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에피메니데스의 그 역설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는데 약간 설명이 중간에 꼬일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리스인이었던 에피메니스토가 그때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는 그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역설은 아닙니다. 모순을 불러오죠 역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면 이 문장이 참이라면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애가 아니고는 문제가 생기지만 문장이 거짓이라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으로 거짓 문장이 됩니다. 이게 이거는 어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시 집까지로 오시나요? 큰일 났. 그다음 이 뒤에가 그러니까 타르스키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 문장은 이제 역설을 일으킵니다. 참이라고 가정을 해도 말이 안 되고 거짓이라고 얘기해도 가정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는 여기 역설인데 이 명제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교대에 아까 첫 장에서 얘기했던 이 명제는 이게 이 말이 이제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이 명제는 증명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거를 자기 자신 쥐로 바꾸면 이 쥐는 증명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참이면은 증명 불가능하고 거짓이면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고 치면 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증명 불가능한 게 증명 형식체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뒤에만 뒤에가 약간 연결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통사적 속성하고 의미론적 속성이 있는데 통사적 속성은 환원주의였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디테일하게 보는 거의 미시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의미론적 속성은 이제 거시 관점에서 보는 건데 어, 어찌 보면은 이 내용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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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읽어보면 예, 똑같죠. 다이너 배열, 괄호의 맞물림, 규칙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 세계와의 대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확실히 정해진 절차, 여기는 정해진 절차가 없고, 약간 이제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통사적 속성은 형식 체계, 의미적 속성은 비형식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에피메니스트의 그 문장, 모든 크레타에서는 거짓말쟁이다. 라는 그런 역설적인 그 표현이, 우리 뇌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제 책의 내용에는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AI가 요약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뇌가 이 문장을 읽게 되면은, 참과 거짓은 의미론적이다. 라고, 그러니까 의미론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뇌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 지시 대상을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지지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지금 처리 중인 문장은 자기 지시 루프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으로 뒤집힙니다. 참 판정 뉴런과 거짓 판정 뉴런이 동시에 활성화하기를 우리 뇌에선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같은 뉴런은 어, 어차피 전자가 이동하는 성질 때문에 한 번에 한 상태가만 가능을 하죠. 그래서 동시에 참이고 거짓은 물리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뇌의 어, 특성인데, 그래서 에피메니스의 역설에 대한 신경계층으로서, 즉 서로 충돌하는 물리적 사건들의 더 낮은 층위를 찾아봐야 한다. 그것들의 본선상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개의 사건이다. 좀 난해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책 내용 하나인데, 이 두 개의 층위가 마침내 하나의 사건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제일 그 낮은 층위에 있는 신경층위와 제일 높은 층위에 있는 그 비형식 체계가 형식 체계와 비형식 체계, 형식과 비형식 체계가 서로 하나의 사건이 되면서 문장에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이 되는 이 역설이 어, 발화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뉴런이 발화하면서 동시에 시주가 된다는 것도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어,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게 가장 17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층위와 높은 층위가 동시 참이라는 거, 이 내용은 물리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원소가 있고 그다음 원소 위에 나와 있는 그 생명체 자체가 현재 물리적 세계에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환원주의자, 즉 리덕 아, 요게 네네.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앞에 두 개 전 화면, 네. 그거 저거, 요것도 그렇고, 네. 그 다음 화면도 그렇고, 네. 그 동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 음. 네네.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이 돼야 그 물리적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네. 마인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일치해야지만 이게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야 신경세포나 뉴런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마음이 되는 음, 거잖아. 그 두 그렇죠. 가지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일치를 해야 이게 우리 뇌 활동이 가능하잖아. 그게 분리가 된다면 아무 네.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거는 규칙 그 알고리즘이잖아. 거기는 기계 알고리즘과 같은 거고 네. 맨 저층에서 일어나는 거. 근데 그 상층, 위층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는 마음이라고 현상이라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음,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동형성이라는 말을 쓴 거고 그래야지만 기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그 마음에서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음.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일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층위가 마침내 한 사건이 된다. 이게 아이소모피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그러면 되죠, 말이. 네. 이 역설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그 역설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렇게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역설이라는 거는 그 밑에 기계들 네, 사이에서의 규칙들, 네, 그게 이제 뭐 정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리들로 처음에 만들어지, 공리에서 이제 예, 정리가 만들어지잖아. 예, 그러면 이제 공리 가운데에서는, 자기네 스스로 그 일어나는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음, 상층에서 보면은 그거는 그냥 밑에 층에서 일어난 역설일 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지. 메타 수준에서는. 음, 아, 그렇다고 해서 밑에 층과 위층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호함 관계, 전체 부분 관계라는 게 있잖아. 왜? 예, 그러니까 예, 상층은 더 범위가 넓고 그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참의 범위가 훨씬 넓고 밑에 하층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거의 일부일 뿐이죠. 음, 그 부분 집합이라고 해야죠. 이 기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밑에 하층에서 일어나는 거는. 근데 어, 그렇다고 해서 그 그러니까 상층에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일부가 불일치하잖아. 그걸 불일치하는 거는 그냥 불일치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의 영역이고 그걸 이제 그 절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치되는 부분끼리는 동형성인 거예요. 아이소모피즘.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지. 뭐가 틀리는 게 아니라. 다만 비교가 위에 상층은 그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밑에 하층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인 거죠. 그게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이라는 게 위에 상층역에 더 있다고 해서 아래층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아래층은 아래층대로의 체계 안에서의 그 참인 것들이 증명할 수 있는 공리들로 가득한데 그것이 전체 상층 집합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일치하는 부분은 둘 다 참이다. 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뭐, 다음 화면도 똑같아. 이거 환원주의도 물리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상층의 그 마인드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하고 일치한다고. 음, 그러니까 과학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그 환원주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지. 그것도 음, 맞다. 다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음, 그 어,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음, 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환원주의가 비판받는 이유가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 음. 그죠. 원래 그 세상의 어떤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를, 과학이 발전을 했고 산업이 예, 발전했고 현대 문명이 발전했잖아. 음, 그러니까 그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지. 음, 그러네요. 음. 읽으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은 교수님 말씀으로 가름을 하고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합리성과 합리성. 다른 층에 공존하지만 똑같은 그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동시에 참여라는 예. 이게, 어, 이게 네네. 결국 그러면 교수님, 그, 하위 계층이라고 해야 하나? 뭐 이렇게 하위 계층에서의 복잡도나 모순, 뭐 역설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음. 어떤 상황 자체와 연결되는 상위의 어떤 그 의미가 서로 이게 연결이 돼서 동형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음.
그런 어떤 그 복잡도 뭐 역설 모순이 있지만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상해칭이 상해칭의 의미는 서로 동형성을 갖는다. 이 얘가 밑에 있는 것들이 꼭 다 클리어하다고 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가 아니고 음, 클리어하지 않아도 동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렇지.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 가장 쉬운 게 그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서 음.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아, 그 상층은 그 전체 집합이고 네. 하층은 부분 집합이야. 아, 그래서 부분 집합의 내용이 다 상층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 그 둘은 그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아이소모피즘이 있죠. 존재하는 거고 네. 그 부분 집합 이외에 그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네, 그쵸. 네. 어, 그 부분만 우리가 그걸 모순이라고 얘기하고 역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아, 그렇군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분 집합이 커지는 거죠, 이제 커지는 점점. 거. 그래서 서로, 근데 아무리 커져도 전체 집합 내에 있는 거지.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미 음, 안에, 큰 의미 안에, 그 음. 어떤 이런 지금 이야기한 형식 체계들이 그 부분으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네, 그 근데 의미, 그 거기서 의미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정보. 정보. 아, 네네, 정보. 왜냐면 그거는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정보가 음, 네거티브 엔트로피거든. 그 음, 엔트로피는 복잡한 그 환경에서, 복잡한 상황에서 그 복잡도가 계속 증가하잖아. 네, 그쵸. 그게 엔트로피 아니야. 예, 그 엔트로피를 줄여주는 게 정보거든. 그럼 그러니까 정보를, 이미 증명되고 참인 거고 정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거는 엔트로피가 아니지. 예, 그죠? 네네, 그게 정보라고. 네, 그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엔트로피가 줄어들어. 그 줄어들죠. 시스템이 안정화돼. 음, 그게 시스템 이론이잖아. 네, 그렇죠. 그거하고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죠. 음, 그래서 근데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밑에 그 하층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이소모피즘, 위에 상층에도 그게 있다. 그게 곧 같이 둘이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인터프리터가 필요하잖아. 중간에 매체. 네, 맞아요. 뭘 거쳐야 되잖아. 네, 그러면서 의미화되는 거지. 네, 의미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의미가 없어요. 네,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막 그 상층에서 이해가 되려면 의미화돼야 돼. 음,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 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비트 이런 체계에서는 의미가 없어. 네, 그렇잖아. 네, 그렇지만 그것도 정보야. 왜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잡계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칙 이런 것들이 법칙, 규칙 이런 것들이 그 설명을 하잖아. 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층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의미가 생겨.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어떤 관계로 봤을 때는 그 상층의 어떤 그 정보라든지 의미가 훨씬 더 크고, 그치? 예,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동형성을 가진 어떤 그 밑에의 어떤 그 하위 형식 체계의 그런 현상들은 되게 그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어떤 그런 상황이고 얘가 이제 아까 매체라고 하는 계산이라든지 튜닝이라든지 뭐 RNA, DNA 이런 형식으로 해서 딱 그 의미화되거나 형상 그 정보화됐을 때 그때 이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동형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루트라는 거니까요. 예.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뒤에 비슷한 그림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 뒤에 장도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가? 이제 AI가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이죠. 아름다움을 알 수가 지금은 알 수 지금은 있을 모르지만 거예요.
알 수도 있겠네요. 그게 동영상. 아름다움을 알고 농담인지 사랑인 줄 아는 게 의미화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게 아웃 오브 나싱이 아니야. 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음, 그래서 두 개가 공존하는 거고 밑에 없이 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부분 음, 집합 없이 상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표현되네요.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름다움과 농담도 사랑도 낮은 층에서 규치기 위해서 태어난 높은 층의 청단한 상이다. 네.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거는 되게 어렵게 표현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현재 우리 얘기 들으면 인공신경망으로 2024년에 노벨상 받았던 이 유추가 어떤 충의를 흉내내는지 지금 현재는 지금 재검증의 국면이 있다라고 자기 AI가 자기 자신을 얘기했거든요. 여튼 이게 맞는지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일단 얘기로 그래서 이걸로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매트릭스의 그 영화에 나오는 빨간 약, 파란 약에서 그 빨간 약, 우리가 이 체제에서 나갈 수 있는 약이 있느냐?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어,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있지만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호피스트는 여기서 주장한 내용으로, 일단은 이게 자체가 이제 쭉 계속 설명해 왔던 그 스탠지 루프를 통해서 계속 영역을 확장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예전에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라는 표현이 기억이 나서 그때 그 한 한 3, 4개월 전에 교수님이 공진화라는 용어를 하나 꺼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공진화라는 단어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딱 기억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을 AI로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무시무시하게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예, 좀 약간 좀 확대해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생물이 그러니까 생명체가 발화하게 된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지구의 45억 년 동안 지구의 어떤 그 역사 흐름에 따라서 그 바다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대기가 발생하면서 그때 바닷속에 녹아있던 그 원소에다가 간빙이 동안에 비가 내리고 바다가 쓸면서 내려갔던 그 광물하고 섞여서 생물이 탄생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 내용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이 원시 지구부터 해가지고 그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까지 나오는 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진화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 내용이 이거하고 약간 겹치지 않나 해서 한번 어, 넣어봤습니다. 음, 네,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네. 넘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렸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혹시 그 교수님 모델링하고 약간 겹치긴 하는데 그것도 약간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거대한 우주가 있고요. 거대한 우주 내에서는 지구라는 조그마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약간 크게 그렸고요. 그리고 지구도 현실로 존재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분명 영역이 있고요. 이게 불안정성 정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그냥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이제 자연이 있으면 자연이 객체가 돼서 사람이 이 자연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들과 소통하다가 언어가 생겨서 언어가 기호가 되고 이 기호가 여러 가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준 내용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이 참이지만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영역이 분명히 여러 군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사람이 또 사람이 관찰하다 보니까 뇌과학이 발달돼서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AI까지 확장되는. 그래서 AI가 자연을 또 바라보다가 또 새로운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양자역학에 대한 더 근본적인 입자 물리학으로 또 들어가서 입자 물리학에 대한 또 세밀한 도구가 돼서 더 심오한 발견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아니 앞으로가 아니죠. 그 실체 이르는 길 중에 내용 중에 하나인 그 해밀토니안과 라그란지안 정리가 또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물리학과 생물학이 연결된 게이지 요론이 또 생각났고 거기에 또 관련된 이게 단어만 좀 생각이 나서 일단 적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마코 블랭킷이라는 또 용어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그 개념이라고 얼핏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단어가 생각났고 물론 이제 이 모든 이 베이스는 하위 계층의 양성자하고 광자하고 전자 이 세 가지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물질이 서로 상호하면서 이 모든 게 탄생했다는 그 이런 개인적인 음, 머릿속에 그려진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GB를 읽으면서 이게 이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정리하니까 이런 그림이 마지막 장으로 해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었네. 이미 여기 그려놨네. 전체 아까 집합과 부분 집합. 네, 우리 인간 하나하나는 그 부분 집합의 또 부분 집합. 음, 그잖아. 지가 많이 알고 있는 척 해도 사실은 부분 집합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작은. 음, 어, 그 넓은 세상에 얼마든지 바깥에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게 매력적이지 더. 음. 이게 그잖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그 네. 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재미없어, 사는 게. 근데 신은 지금 심심할 거야. 알 게 없잖아, 더 이상. 네. 근데 우리는 진짜, 얼마나 행복해. 계속 알아갈 게 무궁무진하니까 예, 그, 그게 더 훨씬 다이내믹하고 재미있지. 그렇죠. 근데 정리 너무 잘했습니다. 그 혹시 근데 네. 하나 궁금한 게 그 네. 스트레인지 루프가 네. 앞에서 설명을 조금 했는데 그 결국은 그 스트레인지 루프긴 루프인데 왜 스트레인지라는 걸 붙인 걸까요? 어, 그때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루프는 우리가 보통 루프를 인위적으로 생성을 하면, 그러니까 네, 그, 그 두 와일문 이런 프로그래밍에서 네, 그런 게 루프잖아. 네, 그렇죠.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게 루프라고.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걔는 끝이 있어야 되겠지. 네, 그죠? 루프는 끝이 있어야 돼요. 조건에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 게 루프라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커시브 프로그램, 네. 리커시브 어, 재기적이라 그러나 대기적, 예, 뭐라고. 맞습니다. 네, 대기적 네, 루프. 재기적인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거를 언제 끝나야 될지 그 조건의 마지막, 그러니까 만족하는 부분을 몰라요. 모르죠. 네, 스스로 또 프로그래밍도 그걸 정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상하지. 루프가 아, 아닌 거야. 근데 루프처럼 돌아가잖아. 아. 그럼 그렇잖아. 약간 끊임없는 그 계속 돌아가면서 뭔가 그 안에서 그 계속 뭔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그치.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게 정합성을 가지려면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려면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예, 결과가 없이 무한 반복이 되니까 이상하지. 어, 그렇잖아. 우리가 만든 시스템 내에서는 그게 TNT든 뭐 M 뭐 이론이든 그 정리 안에서
증명이 돼야 된다고. 그, 그럼 그렇잖아. 교수님, 근데 역설들, 지금까지 나왔던 예, 뭐 제논의 역설, 뭐 예, 아까 얘기한 뭐 루카스의 역설, 여러 사람들의 그 역설적인 문장들, 뭐 에피메니데스, 이 예, 사람의 역설적인 문장들, 이런 게 역설적인 문장 자체를 보면은 그럴듯해요. 그쵸, 예, 그렇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참이라고 하면은 지금 거짓이 돼버리고, 음,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또 그 말이 또 맞게 되고, 문장 자체가. 예, 그 역설이 또 무한히 또 반복이 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 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무한 루프, 그 스트레인지 루프, 그 다음에 역설, 이런 것들이 다 그 끝이 없이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럼 요 코프스처럼. 루프는 교수님 그 한 형식 체계 안에서의 루프인가요? 아니면 형식 한 체계와 형식체계 내에서의 루프. 형식 체계 안에서의 루프는 그렇지. 근데 음, 이제 그거를 벗어나면 예. 스트레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고 연결돼서 형식 체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이런 어떤 루프일까요? 아니, 의미는 루프 예. 안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루프 그걸 안에.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그렇다는. 이 의미하고 형식 체계를 다 포함한 어떤 돌아가는 형식인가요? 아, 돌아가는 건가요? 루프인가요? 루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스트레인지 루프하고, 루프를 합치면 그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아, 그러면 그 이, 스트레인지 루프는 루프 안에는 없지. 그쵸. 네. 루프 안에는 없고, 그 위에, 네. 그, 그, 그러니까 이게 그, 형식 체계라고 한 하층에는 루프들만 있는 거지. 그쵸. 루프들만 있고, 그게 계속 네. 돌아가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스트레인지 루프가 있어서 바깥 저기 밑에 부분 집합을 벗어나는 일이 존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상층이 되는 거지. 상층. 음, 그렇죠. 아, 그렇게 연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상층에 있는 내용이 다시 또 대목임 되고, 서로 계속 음, 대목임 되면서, 이게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는, 요런 어떤 음. 형식인가요? 그 스트레인지 루프가 어느 순간에 멈추면 그게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음, 아, 그걸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과학이 발전했다고 그래. 아, 그 전에는 그게 스트레인지 루프였는데 그게 그 정립이 되면서 증명이 되고 그 공린애로 들어와. 밑에 아, 부분집합이 이제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 그게 의미를 발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 법칙, 그 예, 동력학 법칙 예, 내에서는 스트레인지 루프였어. 걔는. 예, 그게 아, 양자역학으로 정립되면서 그거는 다시 루프가 되고 예. 다시 지금 이제 앉아, 미지의 그 예, 카오스 이론이나 끈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스트레인지 루프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해하면 쉬워요. 조금 옛날 얘기로 하면은 탈주네요. 그치. 탈주를 하는 거죠. 탈주. 예, 스트레인지 탈주하는 루프가 바로 탈주야. 예, 들레즈 개념으로 탈주하는 하면. 선. 탈주선이 바로 스탠지 루프였던 음, 거군요. 맞아, 맞아. 이거 들레즈의 철학과 맞닿아 있네요. 그래서 아까 왜 공진화라는 게 예, 이제 지금은 상식화 됐잖아. 예, 그죠. 그 공진화라는 게 사실 그 모델링 이론을 내가 만들 때도 이 피드백 그림을 넣은 게 바로 그 공진화 이론 때문에 피드백 선을 그렇게 다시 그린 거예요. 아, 모델이 다시 그 매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객체가 되기 되기도 때문에. 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이 내 모델링 이론의 철학적 그 가치나 뭐 그 이전 철학과의 다른 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 그럼 예,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전의 철학들은 그 존재 자체 아니면 인식론 뭐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어떤 그 반복 순환 과정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아, 근데 모델링 이론에서는 이 공진화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므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게 이제 다시 호모 제목이, 파베르라고 하든 예, 파베르 뭐를 만드는 인간 예, 그게 이제 메이킹까지는 그거하고 호모 파베르하고 똑같아요. 모델링 이론하고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만든 모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데모김이 돼서 피드백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변한다고. 작은 변화지만 그러니까 한 인간이 바꿔봐야 얼마나 바꾸겠어. 미세하게 바꾸겠죠. 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그 바뀐 세상을 다른 사람은 또 보고 나도 또 보겠죠. 내 주체도 그 바뀐 세상을 다시 객체로 입력을 해서 자기가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요. 음, 그러면서 만든 거는 또다시 세상을 바꿔요. 조금씩, 조금씩. 같이 공진화하는 거야. 내가 피동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행위를 함으로써 생각하고 고민하고 새롭게 디자인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이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바꾼다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진화해 나가는 거지. 그게 음. 이제 공진화 이론이죠. 그럼 교수님 그 스트레인, 물리적이나 정신적이나 그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 같이 그 공진화, 같이 진화해 나간다. 그럼 교수님 그 스트레인지 루프의 그 아까 그 생성하는 어떤 원리는, 그게 만들어지는 원리는, 음. 그, 아까 그 형식 체계에서 서로 각자 이렇게 돌고 있는 루프들 안에서, 새로운 흐름이 발견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모순이나, 아까 얘기한 그 역설 같은 어떤 안에서 그걸 해결하는 어떤 새로운 게 필요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가요? 앞에 부분. 어, 원래 있었지. 있었고. 예, 있었죠. 예. 15장에서 얘기했던 게 그 자기 체제 벗어나기 그거였던 거죠. 그게 음, 네. 있었고, 근데 있었고, 맞아.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괴델의 불완전 정리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뉴턴 역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그 그때 대포를 만들다가 대포를 더 좋은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 철강을 녹이다가 철강에서 빛이 나오게 되니까 그 빛을 해석하다 보니 뉴턴 역학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라는 개념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니까 괴델하고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산책했던 역사적 사실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아인슈타인이 그 네네 아인슈타인이 세계에 순종하는 사람은 네 결코 그 역설을 발견 못 해요. 음, 그 순종적으로 기존의 형식 체계에 맹종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비창의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노마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탈출을 할 수 있는 노마드. 그 왜 그 들레지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음, 바깥에서 막 그 뭐야 이렇게 그 징기스칸 그 애들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뛰는 애들이 항상 있잖아. 예, 그 이제 예술가가 그 역할을 하죠. 음, 그 사람들이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식 결, 체계 내에서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존의 학문을 배운 걸 갖다가 철저히 따르고 이런 그 곰생이들은 결코 그 스트레인지 루프 세계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순과 역설을 계속 찾는 사람들, 그런 어떤 시도를 그렇지. 해보는 사람들, 맞아. 뭔가 열심히 해보는 사람들, 이런 예, 사람들이 예. 그런 그걸 걸 저지르는 찾아가고, 거지. 예, 아웃사이더 역할을 하면서 예, 그 계속 괴상한 짓 하고 하는 인간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 지금, 사람들이 스트레인지 루프를 만들어낸다고. 뭐.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쟤 왜 저래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 기존의 형식 체계 내에서는 존재가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는 정리들이라고 걔를 걔가 떠들고 있거든. 근데 그게 이, 언젠가는 참임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이게 다는 아니지. 딱 그 일론 머스크한테 사람들이 했던 얘기네요. 또라이라고 맞아. 하고, 이상한 어, 놈이라고 하고. 처음에. 그리고 맞아. 또
또 예전에 파인만이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수학적으로 막 공식 같은 거 유형적분 엄청 잘하면서 그 답안지 낼 때는 100점을 내는데 이제 간단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는 거를 못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치. 이론만 두각이 파다가 옆에 있는 간단한 물리적 현상도 그걸 적용 못 시키는 사람도 네. 그러니까. 규칙하게만 이게 시야가 좁아가지고 옆에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맞는 것 아까 같아요. 마이크가 안 돼서 내가 저 칭찬을 못 했는데 앞에 첫 번째 그 요약한 그림 진짜 잘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 생물체, 뭐 DNA, 뭐 이렇게 했던 그림 있잖아. 첫 번째.